생야성. 사실 체온은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언제 어떻게 재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거든요. 선생님, 저희 아이 고열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39도예요 40도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죠. 교차 복용은 맞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약사님, 자녀분들 있으시잖아요. 지금 몇 살 됐어요? 첫째는 29개월 정도 됐고 둘째는 130일 정도 됐어요. 너무 귀여운 나이네요. 아이들 키울 때 근데 가장 걱정되는 게 열이잖아요. 맞아요. 열나면 되게 엄마들이 초조해하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응급실 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약사님은 이렇게 두 아이 케어하시면서 고열 잡는 이런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에 고열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체온은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언제 어떻게 재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에서 8시에 쟀을 때가 가장 높고요.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쟀을 때가 가장 낮게 나와요. 그래서 정상 체온은 35.5도에서 37.5도, 미열은 37.5도에서 37.9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고열은 몇 도의 열을 말하는 건가요? 의학 용어가 영어나 라틴어에서 번역이 되었는데요. 하이피버도 고열이고 하이퍼설미아도 고열을 뜻해요. 소아과학에서는 주로 하이퍼설미아를 고열로 보고 있어요. 41도에서 42도를 고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과에 갔을 때 선생님, 저희 아이 고열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39도예요 40도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죠. 열이 나면 몸에 무조건 안 좋은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열이 나면요, 우리 몸에서 되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대사가 10% 증가를 하고요. 면역세포들이 더 활발히 움직여요. 새로 면역세포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목적하는 대로 면역세포들이 잘 가기도 해요. 심지어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는요, 열이 나면 스스로 죽기까지도 하고요. 분열도 안 돼서 복제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좋은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열이 난다는 거는 면역력을 그만큼 올리고 우리 몸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급실에 바로 가야 하는 열과 지켜봐도 되는 열, 이걸 좀 구분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아이가 열이 나는데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조금 안심하셔도 돼요.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평소 아이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노출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열이 날 때 미디어를 보여주는데 눈이 반짝반짝 거린다. 그러면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콧물이나 재채기를 동반한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돼요. 왜냐면 원인이 감기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고열은 원인 모를 열이에요. 만약에 열경기를 15분 정도 지속된다? 그러면 해열제보다는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되겠죠? 해열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부프로펜 계열이 있어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은 대표적인 것이 타이레놀 그리고 챔프 시럽이 있어요. 이 약은 소염보다는 해열 기능을 더 강조한 것이고, 이부프로펜 계열은 브루펜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소염 진통제가 되겠죠. 근데 해열제는 의학적으로 체온을 1도에서 최대 1.5도까지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아이들이 열이 났을 때 해열제를 먹음으로써 증상이 완화되는, 열이 살짝 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하죠. 하지만 해열제가 감기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럼 자주 안 먹이는 게 더 좋겠네요. 맞아요. 해열제를 자주 먹이다 보면 해열제가 꼭 필요한 아이로 돼버려요. 교차 복용은 단일 해열제로 열이 떨어지지 않을 때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먹이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먹이시다가 열이 안 떨어지면 이부프로펜 계열을 먹는 것을 뜻하죠.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교차 복용을 하게 되면 전체 발열 기간이 더 길어져요. 초반에는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가도 전체적으로 보면 열이 잡히지 않을 때가 많죠.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약간 높은 열은 집에서 어떻게 관리해주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피부에 닿았을 때 따뜻해 라는 정도의 따뜻한 물수건으로 사타구니나 겨드랑이를 닦아주면 신부의 열이 말초로 가면서 열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찬 수건을 이마에 대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에요. 고열까지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없을까요? 평소 영양제 먹이는 거, 비타민C나 비타민 D 그리고 아연을 평소 먹이는 양보다 한 3, 4배 증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따뜻한 소금물도 염증을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따뜻한 물을 먹이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목초, 사골국 같은 거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먹이시면 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이 나면 엄마들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열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약사님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무척 안심이 되네요. 오늘 영상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아프지 마세요. 제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해주세요.